맹모삼천지교는 자칫 사람을 망칠 수 있다. 맹모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3번 했다는 뜻이다. 이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자. 맹자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여 호러머니스라에서 성장했다. 처음 살던 곳이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한다. 어린 맹자는 장사 지내는 것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따금 놀이삼아 곡소리를 냈다. 이를 좋아할 어머니는 없다. 그래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이사한 곳이 시장 근처였다. 놀게 변변치 않은 세상이니 어린 맹자가 시장 상인들의 물건 파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도 모른다. 맹자 어머니는 근심하며 다시 서당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 어린 맹자는 이번에는 학동들의 모습을 보고 흉내내며 놀았다. 어머니의 그런 노력 덕분에 맹자가 대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고사성어이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의 올바른 자식 교육 방식으로 맹모삼천지교를 말한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나 보다. 하지만 맹모삼천지교의 뜻을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맹자처럼 존경받았고 현재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지식은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식이 남보다 글을 많이 읽고 뛰어난 암기력을 배양한 결과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과거의 역사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라. 누구처럼 공부 잘해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장관도 하고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잖는가. 젊은 시절 반짝 암기 잘한 것이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법전이나 줄줄 외운다고 지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지도 못한 채 자신만이 최고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의사는 어떠한가? 의과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책을 끼고 있었던 의사가 한둘이 아니다. 그냥 암기력이 뛰어났을 뿐이다.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된 이후로는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줄 서 있다. 평생을 공들여도 쌓을 수 없는 게 지식인데도 말이다. 지식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다. 정말 그럴까? 교수가 되기까지는 그런 대로 공부한다. 하지만 교수가 된 이후에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국립대학교 교수 중 1년에 논문 한 편 안 쓰는 사람이 40% 이상이다. 어떤 교수는 4, 5년 동안 논문 한 편 쓰지 않은 채 유튜브나 운영하며 수억 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장관까지 되었다. 또 어떤 교수는 논문 편수만 100편이 넘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수 되기 전에 쓴 논문만 혼자 쓴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저이다. 제자들의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이다. 솔직히 눈 씻고 봐도 연구실에서 글 한자 제대로 보는 교수는 열에 하나도 안 된다. 지식이 논의되는 학교에 있다 보니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맹자의 성공은 어머니의 노력이 분명 한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근처로 이사해 지식을 쌓도록 한 데서 맹자의 성공을 찾아서는 안 된다. 허울 좋은 지식이 아무리 축적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식을 쌓아 나만 잘 먹고 잘 입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어떤 교사는 집을 팔아 강남의 허름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했다. 강남의 교육 환경이 아이 셋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들은 인서울 대학은커녕 지방의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 들어갔다. 강남 학원가에서 공부한다고 모두 명문 대학에 들어갈 수는 없다. 게다가 부모의 얄팍한 계산에 길들여진 자식이 설령 명문 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정말 진국인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도 없다. 요즘 교권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 직전이라고 한다. 내 자식만이 왕이기 때문이다. 남의 집 자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콩콩 뛰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다. 부모는 먼산 보듯 태평했다. 견디다 못해 입에 손을 가만히 대고 아이에게 쉬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부모가 나를 노려보았다. 내리면서도 눈빛은 싸늘했다. 왕에게 훈계한 탓이리라. 하지만 내게도 그 아이가 이쁘게 보였을까? 그 부모의 논리대로라면 그 아이와 부모는 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 부모에게 학교의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보일 리 없다. 그저 왕을 모시는 하인에 불과하다. 내 아이가 왕처럼 대접받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왕처럼 대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이뻐 보인다. 맹자의 성공은 공동묘지에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이 끝나는 지점인 묘지에 생이 가장 활발한 시장에 살았기 때문이다. 타인의 생과 사, 그리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지식과 결합할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저 학원 다니며 기계처럼 암기하고 문제풀이나 잘해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 보면 잘 알 수 있다. 판사였던 어떤 정치인은 당대표 감투 쓰고 나니 눈에서는 도끼가, 입에서는 독설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에 글 쓰는 것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논객으로 뜬 어떤 사람은 입만 살아있다. 유명세를 타고 교수까지 되었지만 논문 한 편 제대로 쓰지 못한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누구라도 험악한 말로 공격한다. 지식은 사람을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남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무기밖에는 되지 않는다. 남을 죽여 나만 살자는 심산이다. 맹모 삼천지교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묘지와 시장이지 서당이 아니다. 남을 생각할 수 없으면 서당에서 배운 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사람이라면 남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남이 없으면 나도 있을 수 없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지우려 들지 말고 아이에게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어른인 나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게 먼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나 웰빙을 달성한 상태, 즉 인간의 최고선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다. 공동묘지와 시장에서의 인간다움을 접하지 않고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를 수 있겠는가? 맹모 삼천지교를 잘못 이해하면 자식이 에우다이모니아에 이르기는커녕 악마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마가 별거이겠는가? 자기만 살겠다고 독설이나 내뿜는 자들이 악마다. 지식의 모습을 한 독설과 도끼는 에우다이모니아 대신의 카오스가 나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잡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